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덕다이빙 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에요. 덕다이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순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설명을 보셨거나 혹은 프리다이빙 강습을 배우실 때 강사님으로부터 덕다이빙 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옆에서 지켜봐도 매끄럽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내 덕다이빙은 왜 이렇게 안 예쁘지? 뭐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덕다이빙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예쁘게 하는 법 3가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동작에 관련된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덕다이빙을 할 때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팔을 늘어뜨리고 그 팔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물에 평평하게 엎드릴 때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엎드려 계시다가 그 다음에 덕다이빙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수면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팔과 상체를 다 구부려서 물속으로 입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쓸데없는 저항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물에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물을 파고든다는 느낌으로 물틈 사이로 상체가 미끄러지듯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면 장롱을 열면 두꺼운 솜니불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두껍고 따뜻한 이불 사이에 몸을 밀어넣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제가 덕다이빙을 할 때 받는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불이 가득 쌓여있을 때 그 이불 위에서부터 누른다거나 힘으로 이불을 밀으려고 하면은 절대 밀리지 않는데 그 이불의 틈과 틈 사이에 손끝부터 찔러 넣으면은 사람 몸도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느낌으로 물속에 상체를 밀어 넣으시면 돼요. 요거 한번 느낌 익숙해지면은 정말 쉽게 쓱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다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다리를 번쩍 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번쩍이라는 정도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예시는 물구나무 서기로 들어볼게요. 물구나무를 서려면 정말 과감하게 다리를 들어 올려야 돼요.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뒤로 넘어지겠는데? 하고 물구나무를 못 선 다음에 다시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다리를 들다가 말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죠. 거꾸로 서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물속에서는 오히려 다칠 염려도 없고 물의 저항, 한마디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상체가 거꾸로 된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드실 때는 정말 과감하게 내 몸이 뒤집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리를 확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딱 한 번만 감을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세 번째는 한 박자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덕다이빙을 할 때 배운 일련의 동작들 사이에는 굉장히 긴 쉴 틈이 있습니다. 하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다음 순서가 뭘지 고민해 볼 시간도 충분하고 내 자세가 잘못되면 그걸 반영할 시간도 충분해요. 특히 두 번째, 몸을 밀어넣고 한쪽 다리를 번쩍 든다고 했을 때 요 다음에는 한 박자 이상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몸이 거꾸로 된 채로 어리가 아래에 온 채로 물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덕다이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냥 덕다이빙 1년 동작만 맞춰도 물속으로 2m, 3m 잠수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요 꼿꼿이 선 동작을 4초, 5초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은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넘어가거나 방향을 잃거나 다시 떠오르거나 혹은 뭔가 좀 배운 대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발차기를 하고 계셔서 그렇게 첨벙 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몸이 물속에 다 잠긴 이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충분한 연습을 하면 감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 감이 오기 전까지는 몸을 밀어 넣는다, 다리를 들어 올린다, 그 다음 마음속으로 둘, 셋, 세고 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덕다이빙 동작을 칼같이 바로 연결할 필요 없어요.
턴마다 한 호흡씩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덕다이빙 동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리나입니다. 저는 앞서서 알레한드로가 설명했던 걸 토대로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영상과 함께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덕다이빙을 시작할 때 손을 수면과 평행하게 쭉 뻗은 상태로 덕다이빙을 시도하게 되면 그 팔에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덕다이빙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상을 보게 되면 너무 상체에 반동을 써서 세게 덕다이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 바퀴 삥 도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체에 반동을 쓰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물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는 또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퀄라이징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코를 잡은 상태로 덕다이빙을 시도하는 거예요. 코를 잡은 상태로 덕다이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물의 저항을 접힌 쪽 손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덕다이빙 하기보다는 덕다이빙을 하고 나서 좀 몸이 빙글 돈다든지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는 처음에 프리 이퀄라이징을 하고 나서는 손을 편안하게 아래로 늘어뜨려 놓고 그 다음 덕다이빙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로는 다리를 뒤로 하나 보내긴 했는데 좀 약하게 보낸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영상에 보듯이 내가 뒤로 발을 차긴 찬 건데 물구나무로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과감하게 뒤로 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다리를 하나를 과감하게 뒤로 찼는데 올곧게 뒤로 찬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뒤를 찬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롱핀이 너무 무거워서 좀 핀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다리를 뒤로 올곧게 차야지 약간 사선으로 차게 되면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덕다이빙을 시도하고 나서 좀 몸이 빙글 도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교 영상을 볼게요. 이거는 같은 분이신데 다리를 하나 번쩍 드는 게 정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이제 마지막 알레한드로가 짚어줬던 내용 중에 이제 모든 덕다이빙 단계를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 덕다이빙에서 상체를 밀어넣고 그리고 다리를 하나 든 다음에 한 1초 정도 기다리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한 동작 한 동작을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게 되면 좀 더 덕다이빙 할 때 내 힘도 덜 들이고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초보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덕다이빙을 한 뒤에 상체가 이제 긴장되어 있는 나머지 좀 굽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덕다이빙을 하고 나서는 몸을 선자세처럼 올곧게 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피닝을 할 때도 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킥을 크게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내 산소 소비도 줄이고 덕다이빙도 좀 더 편안하게 쉽게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초보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실제 영상을 토대로 어떻게 고쳐가면 좋을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이 영상이 다들 덕다이빙 자세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른 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